자, 그러면 풀어봤어? 자, 풀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5-1번도 잠깐만 보자. 오늘 짝수번장, 홀수번장 따로 한다고 했었는데 굳이 짝수번장, 홀수번장만 따로 할 필요는 없고 세 번째마다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두 번째마다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5-1번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 어려운 거 아니야? 자, 등비급수의 합은 1-4분의 1이라는 사실을 잘 명심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거 다음 문제 0, 1, 2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데 첫 번째 이것은 등비급수입니까? 그럴 거야. 4분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 결국 4씩 늘어나는 거잖아. 그때 4분씩.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문제 풀 때는 한 번쯤은 거기다 쭉 써보는 거야. 등비급수의 합을 말이야. 1을 대입하면 4분의 A1이지, 그치? 근데 A1 값은 어디에서 대입합니까? 자, 여기가 K가 이제 자연수라서 1 대입하면 여기가 1, 그 다음 2 대입하면 4, 그 다음에 7, 10 이런 식으로 해서 30 증가되는데 첫 번장이 1인 수가 되는 거거든?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2, 여기다 2 대입하면 5,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1 이런 식으로 해서 30 증가하는데 첫 번장이 2가 되는 거야. 여기는 3, 6, 9, 12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자, 물어보자. 여기는 A1을, 이게 1 대입했으니까 A1을 쓸 자리거든? A1이 얼마지? 0이네요. 그쵸? 0을 쓰실 자리예요. 두 번째 자리는 4의 제곱 쓰고 A2를 쓸 자리야. A2는 뭐가 되지? 이거 나왔지. 그래서 1을 쓸 자리가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자리는 A3을 쓸 자리가 되는데 A3 값을 쓰고 이게 2가 되는 거지. 이거지? 다음에 A4를 썼어. 4제곱. A4를 쓸 자리가 되는데 A4는 0이 되죠. 0. 그 다음에 A5 이것은 이제 1이 되고 여기는 4의 6제곱 그 다음에 2가 되고 결국 이런 것들을 다 더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 등비급수니까. 맞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자. 0은 어차피 생각해보지 않아도 되죠? 얘랑 얘를 살펴보면 돼. 이거 등비수열이지, 그치? 곱하기 63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다음에 여기 세 번째하고 그 다음 여섯 번째하고 잘 보니까 얘 또한 등비수 이룬다는 사실 알아. 곱하기 얼마? 얘 또한 64분의 1이 된다는 사실 알 수 있다. 괜찮죠? 위는 2니까 64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차피 0이니까 생각하지 않더라도 결국 두 개의 합이 이것의 답이 된다는 사실도 잘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답만 좀 써본다면 1 빼기 64분의 1 첫 번째 항이 16분의 1이 되죠? 첫 번째 항. 다음 1 빼기 얘 또한 64분의 1이 되게 돼. 주황색도 이제 64분의 1이 되겠지. 4의 세제곱 돼서 4의 6제곱 됐으니까 64분의 1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64분의 2가 되네요. 64분의 2. 괜찮죠?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 이게 64분의 63이니까 64분의 63. 그 다음에 여기는 64분의 4가 되니까 64분의 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되니까 답은 63분의 6이 되겠네요. 이해했습니까? 그 밑에 한번 해볼래? 그 밑에 3번 한번 문제 풀어봐요. 자, 등비급수는 등비급수인데 짝수번장, 홀수번장 따로 구해주는 그런 등비급수 문제. 네, 정리했으면 그 밑에도 한번 해봅시다. 유형 5번은 이제 잘 치시고 등비급수 합을 걸어놓은 거 잘 생각해주세요. 선생님이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여기 있는 것을 항을 조금 한 번씩 나열해봤죠, 그렇죠? 그런데
근데 그러려면 A1, A2, A3이 어떤 숫자들이 나오는지 먼저 알아야 되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닌가? A1, A2, A3 그런 것들을 다 한번 구해봐야 되는 거지. 자, 사후기. A1은 오네, 그치? 그러면 A2는 얼마야? A2는 4가 되죠. 맞지? 25를 7로 나누면 되니까 4가 맞죠? 그러면은 영찬이 A3은 뭐죠? 2. 그치? 왜냐하면 16, 4의 제곱을 7로 나누는 나머지가 2이기 때문에. 진호랬나? 진호. A4는 얼마죠? 4지. 4를 7로 나눈 나머지는 4예요. 몫이 0이고, 그치? 그래서 이것은 4가 된다. 어? A는 얼마지? 네, 그치? 결국 4, 2, 4, 2 반복되는데 문제는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2부터 시작해서 반복되는 숫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따라서 이것을 만족하는 숫자는 뭐가 되는가 봤더니 여기다 1을 대입한 3분의 2 모인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3분의 5가 되시는 거고요. 다음에 이 두 번째 숫자는 3의 제곱분의 4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 세 번째 숫자는 3의 세제곱분의 2가 되시는 거고요. 이 네 번째 숫자는 3의 4제곱분의 4가 되시는 거고, 이 다섯 번째 숫자가 3의 6제곱분의 2가 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를 자르고 얘는 따로 계산할 거야. 3분의 5는. 그래서 여기 부분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짝수번째고 수번째가 나오는 거지. 즉, 첫 번장부터 등비를 이루지 않을 수도 있다. 첫 번장은 따로 계산하고 두 번장부터 등비수니까 두 번째부터 짝수번째 따로 홀수번째 따로를 계산해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첫 번장인 3분의 5를 따로 더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을 한번 마저 외워보도록 할게요. 진짜 무슨 말인지 알았지? 재밌어. 헤딩 지금 나왔어? 숙제를 했는데? 아, 지금 푼 거야? 너무 재밌고 잘했어요. 재밌어. 계산해줘. 그럼 나왔으니까 알았어? 알았어? 이거 한번 해볼까? 요거랑 이거 등비수해야 되겠지. 그죠? 공비 얼마입니까? 공비가 3의 제곱분의 1이 공비야. 그치? 9분의 1이 공비야. 그쵸? 따라서 1 마이너스 9분의 1분의 첫 번째 항이 얼마인가 봤더니 첫 번째 항이 9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보니까 여기는 뭐야? 얘랑 얘가 또 동비수를 이루네. 그리고 공비 또한 9분의 1이 된 게 맞죠? 1 마이너스 9분의 1분의 첫 번째 항을 쓸 자리는 첫 번째 항이 27분의 2가 되네요. 그래서 이것을 잘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실 거예요. 아, 그리고 참 마지막 하나 더 뭘 줘야 되는지 여기 3대 5는 혼자 있는 애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 3대 5도 마지막으로 더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세 개의 값을 계산하시면 이거는 답이 나올 것이다. 그렇지 않죠? 괜찮지? 잘 정리하고 다 정리했으면 넘어가서 예제를 푸는 쪽 할게요. 정리했지? 자, 그래서 이제 계산 마저 하면 답이 나오실 거예요. 나왔어? 좋아. 자, 그럼 우리 다음을 볼 텐데 선생님 이름 뭐예요? 일단 우리 요의 거에다 1, 2 대입할 거거든? 1, 2, 3, 4 대입할 건데 2분의 1, 4분의 1, 8분의 되니까 이것은 등비수에 대입했지? 앞에 여기다 1 대입하면 얘들아 사인 2분의 8이 뭔지 아십니까? 알죠? 사인 2분의 8이 얼마? 모르시네.
사인 파이는 얼마입니까?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3 파이는 사인 2 파이는. 근데 그거 말아야 돼. 왜냐면 그 뒤에 삼각함도 나오거든? 삼각함도 미분도 나와.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배웠으니까 사인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자, 우리 사인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왜? 사인 2분의 파이가 뭔지 모르잖아, 아무도. 그래서 지금 사인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사인 그래프를 그리면은 사인 2분의 파이 같은 거 금방 아시겠거든? 우리 이렇게 한 바퀴 그리는 거 있잖아. 코사인은 이렇게 그려지고, 그렇지? 이게 뭐예요? 2파이죠. 여기는요? 그럼 여기는요? 자, 그럼 물어보자. 사인 2분의 파이 얼마예요? 1이죠, 그렇죠? 여기가 1일 테니까요. 그럼 여기쯤에 2분의 3파이가 있겠네? 그치? 자, 진영이 사인 2분의 3파이는 얼마죠? 좋아. 사인 파이는? 좋아. 사인 2파이는? 그래.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결국 이것도 그림을 다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것도 맞춰보자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항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항은 2분의 1 사인 2분의 파이야. 그렇지. 그러면 얼마야? 1이지. 곱하기 1. 맞죠? 그럼 첫 번째 항은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두 번째 항은 뭐 나옵니까? 두 번째 항은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사인 파이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사인 파이가 0이잖아? 사인 파이가 0이면 두 번째 항은 0이 되겠네요. 괜찮죠? 세 번째 항은 뭡니까? 세 번째 항은 2분의 1의 세제곱에 세제곱 맞죠? 세 번째 항. 다음에 사인 2분의 3파이를 보니까 그 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렇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이네? 어때요? 이거 괜찮죠? 네 번째 항은 얼마입니까? 네 번째 항을 보니까 2분의 1의 4제곱에 사인 2파이 값이야. 근데 사인 2파이가 0이잖아. 그래서 네 번째도 0입니다. 다섯 번째 항은 어떻죠? 다섯 번째 항은 2분의 1의 5제곱이 일단 나올 테고 그 뒤에 여기 2분의 5파이잖아. 다시 반복이야. 얼마야? 1이지. 3이지. 그 다음은 0이 되고 그 다음 항은 또 마이너스 나와서 2분의 1의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이것을 다 정한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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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구하는 거잖아. 우리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분비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4분의 1 곱해주면 얘가 되고 다시 마이너스 4분의 1 곱해주면 얘가 되잖아. 그렇죠? 그죠? 따라서 이것의 답은 1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 네, 첫 번째야. 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이것도 등비급수야. 그냥 등비수의 항공식 자체가 너무 간단해. 1번 알고 A야. 그래서 제일 핵심 뭐냐면 이 급수를 나열해 봅니다. 나열해 가서 그 숫자들 유심히 잘 보면서 아까처럼 짝꿍 문자처럼 따로 계산하든 이거 보면은 알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엄청 어렵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 걸리는 거는 자, 한번 해봐, 알았지? 꼭 한번 잘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6-1번에 하나만 넘어가. 6-1번에 4번 하나만 풀고 넘어가. 6-1번 4번 한번 잠깐 이제 풀어봅시다. 4번이야. 코사인 그래프도 그려줄게. 혹시 모르니까. 코사인 그래프가 필요할 수도 있을 테니까.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요. 따라서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예요. 따라서 코사인 200파이는 0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겠죠. 한번 해봐. 4번.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항 써. 첫 번째 항 값을 잘 계산해 쓸 수 있잖아. 첫 번째 항 2분의 1 쓰고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코사인 2분의 파이를 쓸 자리야. 코사인 2분의 파이 구할 수 있고 코사인 2분의 파이도 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첫 번째 항은 잘 쓸 수 있겠네. 그리고 두 번째 항도 쓰세요. 세 번째 항도 쓰시고요. 그 항들을 잘 쓴 것을 보고 잘 보고 등비수열의 합은 여기서 구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인, 이게 코사인이에요.
살짝 볼까? 나봐도 해줘. 자, 써보자. 첫 번째는 뭘까? 첫 번째를 써보니까 여기다 1을 대입했네요. 2를 쓰고 그 다음에 얼마냐?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죠. 그렇죠? 1 빼기 0. 그래서 첫 번째 항은 2분의 1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두 번째 항은 2의 제곱분의 1에다가 코사인 2를 대입했잖아. 그럼 사인 파이 0이죠.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0 빼기 마이너스 1이 돼서 이 값은 2의 제곱분의 1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보이네요? 맞죠? 다음 세 번째 항도 좀만 써볼게요. 세 번째 항 2의 세제곱분의 1 그리고 사인 2분의 4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4파이 0이니까 이렇게 돼서 지금 마이너스 2의 세제곱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모르겠어요. 하나 더 써보죠. 네 번째 항은 2의 4제곱분의 1에 사인 2파이는 0이고 코사인 2파이 1이니까 0 빼기 1이 돼서 이 값은 마이너스 2의 4제곱입니다. 자, 이거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등비를 이루지 않죠. 이거 짝수 번째하고 두 번째 따로 보내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짝수 번째 항은 홀수 번째 항은 얘랑 얘 그리고 짝수 번째 항은 얘랑 얘만이지. 공비가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물어보자. 공비 얼마야? 얘 공비는? 초항도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거 따로 계산하시면 알겠네요. 다 됐어? 자, 영차에도 이해 갔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을 나열한다. 나열해서 그 규칙성 있는 항들을 잘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공식 자체는 간단하게 1마스 R분의 A가 된다. 나머지는 문제 한번 풀고 합시다. 숙제야. 자, 핵심은 개념을 사용했으니까 나머지는 한번 잘 맞춰봐요. 나열하고 항을 살펴본다. 자, 먼저 98페이지 예제 7번 보도록 합시다. 나머지 숙제 이렇게 잘 써봐. 자, 여기는 이제 또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 등비 수열 자체는 이게 좀 간단식이거든? 왜냐면 A하고 R만 있잖아. 따라서 우리는 예전에 등비 수열 공부할 때 딱 두 가지만 있으면 A하고 R 값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A2가 마이너스 4고 만약에 A3이 뭐 8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A하고 R 값을 구할 수 있었어. 얘는 뭐라고 표시할 거야? 이거 그대로 뜨지 않죠? 우리 등비수열 밑줄 등비수열만 있으면 A2를 그냥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등비수열 문장이 있으면 이 A2는 사실은 뭐가 되는 거냐면 AR이 됩니다. A3은 AR 제곱 되는 거고 A4는 AR 세제곱 되겠지. 이해했어? 그리고 나서 이거 등비고트야. 그냥 고트였으면 못 풀거든? 등비고트잖아. 등비고트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표시할 거야? 1마스 R분의 A, 그치? 따라서 1 마이너스 R분의 A가 9가 된다는 느낌이야. 얘들아, 문자도 2개고 식도 2개면 우리 무조건 A하고 R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 자리에 우리 수학 때 뭐가 나냐면 A2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A5가 나오고 그런 게 나왔다면 반대로 여기선 등비고트가 나온 것 뿐이에요. 우리는 A하고 R 값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왜? 사실 이거 뭐 그냥 넘겨주면 A 값이 9 마이너스 9y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A 자리에다 이거 대입해서 2차 방정식으로 R 값을 구해도 괜찮겠다. 그리고 A 값도 나오겠지. 자, 다시 해봐. 이것도 등비고트야, 그렇지? 자, AN이 등비수열이면 AN 제곱도 등비수열이다. 맞습니까? 대신 딱 두 가지만 명심합시다. 우리 등비고트 구하면 초항이 필요하거든. 제일 첫 번째야. 그리고 공비가 필요해. 자, 물어보자. AN 제곱의 초항은 뭡니까? AN 제곱 초항 뭐야? A 제곱. 그치? A 좀 맞죠? 제곱했잖아. 공비는 뭡니까? AN의 공비가 R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AN 제곱 공비 뭘까? R 제곱이겠지. 그치? R 제곱.
이런 사실들 이용해서 우리는 등비수 합공식을 쓸 수가 있다. 1-r제곱분의 초항 a제곱.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에요. 즉 a하고 r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죠? 그렇죠? 계시면 돼요. an제곱의 초항과 공비가 이렇게 나온다.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잘 대타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도 있을 테고요. 지금부터 7-2번 할 거야. 잘 정리하고 7-1번 문제 한번 써봅시다. A하고 R을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저 다 마무리해. 마무리하고 답도 확인해보고 그 다음 마무리하는 쌤은 7-2번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뭐 애매한 거 있어? 재밌어? 괜찮아? 괜찮아? 아 그리고 혹시라도 선생님이 높아심에서 말하는데 이거 대입하면 R에 2차 방식 나오지, 그치? R값이 2개 나오거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하나를 찾아야 돼? 우리 이거 수렴값을 간다는 문장 자체 기본적으로 R값을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한 사실을 냅하고 있는 거야. 이 사이에 있는 R값을 찾으셔야 됩니다. 수렴한다고 했으면 R값을 보니 당연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지. 그 두 개의 R 중에서 이 범위에 있는 R을 찾아주시면 문제야. 다시 2번 한번 해보세요. 자, 하고 있어봐. 7-2번. 우리 1번, 2번 같이 한번 해볼까? 7-2번에
보자. 7-2번의 1번은 첫째 항과 공비값을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먼저 한번 말해보자. 그럼 쌤이는 요거는 등비급수잖아. 등비급수니까 이걸 처리해줘야 되거든. 이거 어떻게 처리해줄까? 뭐라 쓸 거야? 알고네? 그렇지. 이게 3이 된다는 사실 알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쓸까? 이 제로 이렇게 표시하겠지? 너무 잘했네. 아 근데 요거 계산 때문에 질문했던 거구나. 그쵸? 선생님 그런데 그럼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랑 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하면 돼요. 원래 이제 좀 나눠서 문제 푼 건데 그게 싫으면 A가 바로 3-4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자리에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죠. 대입하고 대각선 곱한 값은 서로 같을 테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R값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는 기본적으로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 이걸 되는 R값을 찾으시면 되겠죠? 괜찮지? 너는 2번 질문이야? 할 수 있어. 됐어? 됐다? 2번 질문이고 2번 하는 중이야? 하는 중이야? 이번도 잠깐 봅시다. 근데 2번도 잠깐 볼까? 공비가 같은 밑줄. 공비가 같다네? 둘 다 R이야. 원래는 R랑 R2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근데 공비 같다는 소리니까 그렇게 쓰고 자, 합시다. 자, 이거 뭐라고 할까? 이거는 1-R분의 A가 되죠, 그쵸? 그 값이 8이고요. 두 번째 식은 1-R분의 B. 초항을 B라고 하는 거야. 그 값이 6이고요. 다음 요거는 뭐가 되냐면 A-B. 그 값이 1이 되시는 거고요. 초항을 AB라고 넣고 문제 껐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을 잘 봅시다. 자, 이거 잘 생각 대답해. 얘들아, 등비수열 곱하기 등비수열도 등비수열이야. 맞아? 얘 초항은 뭐가 되지? 첫 번째가 뭐냐? 진호, 초항 뭐가 될까요? AB가 되겠죠, 그쵸? 공비가 뭐가 될까? 이거 알죠? 되겠지, 그치? 이거 이해할 수 있죠? 따라서 이것은 1-R 제곱분의 AB 값을 구해주시면 문제가 됩니다. 가우스랑 유례사항의 증명을 했죠? 미지수 개수만큼 식이 존재한다면 그 미지수 값을 반드시 구할 수 있다고 했어. 미지수 3개, 문자도 3개죠, 그렇죠? 우리는 이 미지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 한번 보여보자. A는 8-8R이고 B는 6-6R이잖아. 그래서 여기 식에다 대입하면 R값을 먼저 구할 수 있을 테고 R값을 한다면 AB 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가우스에서 저희가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유형 파트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쓰는 남자. 잘 정리하시고 저희가 예제 8번 잠깐 보고 있읍시다. 활용 전까지 하자. 미국제 활용은 좀 설명할 게 있습니다. 다음 나오는 사람만 넘기세요. 나머지 문제도 그냥 넘기는 이유는 충분히 풀만 문제여서 넘기는 거예요. 집에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8번. 자, 예제 8번을 보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봤더니 얘들아 이것 또한 등비수열이에요. 맞습니까? 등비수열 맞죠? 공비가 뭡니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공비가 되는 거야. 초항은 x가 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고민해봅시다. 수렴하도록이라고 했어.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그 조건이 뭐였지?
R값의 범위가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지만 반드시 실험한다고 했어.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안 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R값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R값은 바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바로 R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공비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는 X의 범위를 구해주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풀죠? 이거 2차 공식 문제잖아. 그쵸? 이거는 두 개를 이용해서 문제 풀 거야. 첫 번째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이걸 만족하는 X값의 범위가 각각 나오면 될 겁니다. 그것의 공통 범위를 찾아줘야 되겠죠. 그쵸? 첫 번째 노란색부터 계산한다면 넘깁시다. 넘겨주면 0.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가 나오면 그쵸? 이거는 됩니까? 안 되죠. 그쵸? 인수는 안 되잖아. 그쵸? 인수가 안 되면 한 번씩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한 번씩 비정만 사이즈가 너무 커. 그 말 뜻은 뭐냐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붕뚱 그래프가 된다는 소리가 그렇지? 모든 실수에서 항상 0보다 크지? 그래서 이것의 해는 모든 실수가 나올 것이다. 어떤 x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0보다 크다는 소리가 드는 거야. 괜찮죠? 그럼 이제 주황색만 다시 구해주면 되겠다. 주황색 1 넘겨주면 x제곱 더하기 x 그 값이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올 테고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이것의 해는 마이너스 1보다는 x 크고 0보다는 작다 이런 해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괜찮죠? 얘랑 얘의 공통범위는 얘죠? 그치? 이게 범위네. 자, 두 번째 등비급수합이 마이너스 6일 때 라고 했으면 등비급수합은 1-1분의 a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R값이 뭐였냐면 1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근데 a 값은 x가 되겠죠. 그죠? 그 값이 마이너스 6이네.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자. 이제 뭐 계산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계산하는데 만약에 요게 아니라 요거만 나왔어. 요거 나왔어. x가 2개 나오잖아. 2개 쓰지 말라는 소리야. 범위를 반드시 생각해보고 썼어야 되는 거야. 여기 있는 범위만 찾아서 쓰셔야 돼요. 이겼어? 1-R분의 A를 썼다는 것 자체가 R값이 마이너스하고 1 사이라는 소리가 되잖아.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서 X값을 2개를 써. 물론 2개 다 답이 될 수 있지. 이 범위에 있다면. 근데 그 둘 중에서 이 범위를 다시 생각했어야 됐어. 난이도가 달라. 이거하고 이거 했으면 당연히 X값 범위 나왔으니까 이 X를 여기에서 찾아가면 되잖아. 그치? 얘만 나왔으면 조심해야 된다는 소리가 드는 거야. 반드시 R값의 범위를 찾고 즉 X의 범위를 찾고 그 범위를 만족한 X만을 찾아줘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갔어? 조심해야 될 부분. 자, 그래서 단수의 등비급수의 합은 X값의 범위를 먼저 구하고 생각할 것이어야 된다. 어쨌든 뭐 계산은 뭐 밑에 짚고 나와있으니까 자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근데 얘들아, 그래서 X 범위가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나왔지? 근데 보통은 이게 안 주어지거든? 이 문장이 없어. 이 문장 없어. 그런데 기본적으로 첫째 항이 0이 되면은 이거 싹 다 0이 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그 등비급수 0을 수용한다고 했었지. 그래서 여기 쓰고 사실 여기에 등호도 붙여서 답을 써야지 서술형 답이 맞는 거야. x가 야 봐봐. 범위는 여기서 나왔잖아. 근데 x가 0이 될 때 반드시 성립하지, 그치? 요 앞에가 만약에 x-1이었으면 x가 1이 될 때 성립하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쓰고 x는 1도 다시 써줘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첫째 항이 0이 될 때 고민해봐야 돼. 여기는 친절하게 0이 아니라고 썼지만 첫째 항이 0이 될 수 있잖아, 그치? 자, 방금 했던 말 잘 이해한다면 8-2번 문장 풀어. 이거는 8-2번하고 8-3번 문제 푸는 거 같아. 첫째 항이 0이 되는 x를 따로 찾아서 따로 써줘야 된다. 그리고 그 공비 값이 마이너스라고 1 사이인 범위로 찾아서 써야 되고. 8-2번 또한 등비급수라는 사실을 매치해야 된다. 등비급수네. 첫째 항은 x 플러스 1이고 공비는 1-4분의 x가 된다. 1-4분의 x가 마이너스하고 1 사이가 된 거 찾고 그 다음 x 플러스 1이 0이 된 것을 따로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지. 사이사이네.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등비급수의 합이었지. 등비급수의 합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아니면 알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되는 거야. 등비급수 합과하는지 아니잖아. 여기 너무 볼 필요 없어요. 여기는 등비급수의 합이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여기부터 8까지. 근데 거리는 성사고 7 그렇지? 하나 더 있지.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지. 엑스가 마이너스 1가 되는구나. 요 숫자들 바꿔 점수가 찍혀주네. 헬리오시 지금 오. 이거 문서를 펴지하고 반대하자. 반대, 반대가 됐어. 그래서 이게 헷갈렸잖아, 지금. 이게 뭐야? 8보다 큰 연관 설정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이게 범위가 나왔고, 뭐 등비사학을 구현해서 구했지만 이거 등비사학을 구할 필요 없지. 하나 더 써야 될 게 있어. 점수 찾아서 정할 수 있죠? 잘하시면 되고요. 네. 뭐? 이건 뭐지? 1-3x가 이거 1이겠지? 그래서 이제 양변에 1을 빼주고 그러면 -3x 이렇게 나오고 여기 0 나오잖아. -4를 곱해주면 부담 반대가 되니까 8x 0을 해주고 괜찮죠? 그래서 점수 개수가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0일 때는 구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x는 거일 때 점수 다 하시세요. 근데 등비급수 합은 아까 왜 구했어요? 구했을 때 밑에 이번에 등비급수 합이 -6이라고 했으니까 등비급수 합을 구한 거고 일단 등비급수 합을 구할 필요는 없죠. 알것을 보면 잘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3번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8-3번은 어떻게 보이죠? 이게 어떡하니? 다음에 잘 한번 해봐. 이거 알았지? 할 수 있지? 자, 8번 해봅시다. 8-3번. R의 n제곱이 수렴할 때 다음 점 반드시 수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을 찾으시오 라고 썼잖아. 보자. 자, 우리 기본적으로 이게 수렴한다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 이것의 의미하는 바는 알값의 범위가 -1부터 1까지라는 사실을 보장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등비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은 딱 요 말이야, 그치? 뭐 수렴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1마스 근데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잘 생각해보자. 근데 잘 봐봐. Rn제곱 더하기 R2n제곱은 수렴하는 거라는 문제인데 Rn제곱을 본다면 R의 n제곱이 수렴하려면 R이 -1부터 1까지가 돼야 되지. 다음에 R의 2n제곱. R의 2n제곱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의 제곱의 n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R의 제곱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R 값이 요거랑 더 보장하고 있잖아. 그럼 얘도 맞는 거지, 그렇지? 이거 제곱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1보다 당연히 적죠. 1보다 작은 수 제곱해줘도 1보다 작아요. 뭐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양수 뭐 제곱은 이렇게 나오니까 요 범위야. 요 범위도 등비수의 수렴 조건에 만족하지, 그렇지?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한다고 했잖아. 그럼 시그마 쪼개질 수 있는 거야. 시그마 쪼개진다는 사실이 수렴하고 얘도 수렴한다는 소리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 값도 수렴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는 양쪽 다 수렴 범위가 맞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얘 땡기든 더하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2도 의미가 없겠지. R의 n제곱하고 R제곱의 n제곱이 중요한 거야, 그렇지? 맞아? 1번과 2번 다 똑같은 말이에요. 괜찮죠? 얘는요 R값의 범위 말이야.
얘의 범위 마이너스 1부터 R이 1까지 만족하고 다음에 얘의 범위 마이너스 R의 범위 마이너스 R 값이 생각해봐. 여기다 마이너스 B를 취해주면 이 범위가 이렇게 부호가 반대가 되면서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R도 시험 조건에 포함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R이 수험에 포함된다면 마이너스 R도 포함되겠지, 그치? 얘도 되겠네, 그쵸? 얘는요? 이게 어떻게 만들 거야? 이거 만든다고 했을 때 R 값이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R이 이것을 만족하게 된다면 이걸 만들면 일단 1을 빼고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말해봐. 이거 수렴 조건 맞아? 맞잖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도 수렴하겠지, 그치? 그쵸? 그래서 얘도 맞다는 사실 알 수 있다. 맞아. 5번은 너희들이 한번 해봐야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런 애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수렴값들이 반드시 다 마이너스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건 안 되죠, 그쵸? 5번도 자기소개 직접 한번 해보세요. 2분의 R 마이너스 1의 범위 찾을 수 있죠. R값의 범위가 있으면 2로 나눠준 다음에 0분의 1을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되지만 5번은 안 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다 하셨으니까 다 하셨으면 넘기시고요. 마지막 얘들 9번하고서 끝낼게. 등비급수의 활용은 너무나도 중요해. 중간고사 때 무조건 나오거든. 등비급수 한 장 넘겨서 등비급수의 활용. 이거는 수능제도 한 문제는 높은 확률 출제가 되고 중간고사는 무조건 나오고. 등비급수의 활용 대표. 이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제 9번은 이제 준입 판정 문제. 맞느냐 틀리냐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너희들 밑줄 긋게 있어. 뭐를 밑줄 긋냐면 얘들아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 기억나? 2번 말이야. 2번 맞았어 틀렸어? 아까 전에 준입 판정 문제 했었잖아. 틀렸었지 그치? 근데 등비 수열이면 2번 봐봐. 다 많이 틀리지. 2번 참이지 그치? 2번 참이야. 그래서 밑줄 그어야 될 게 있어. 등비수열 밑줄. 이거 안 보고서 틀린 학생들 너무 많아. 이게 등비수열 아니면 이거는 틀린 문장이 됐잖아. 아까 말했듯이. 이게 등비수열인데 이게 맞는 문장이 되는 거야. 자, 등비수열을 두면은 아예 푸는 방법 자체가 달라지거든? 뭔가? 등비수열이 수렴하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것에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 즉 동치 문장이 있어. 그 문장은 바로 R값의 범위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치? 등비수열 수렴한 건 여기 등호가 들어가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등호가 들어가지, 그치? 그죠? 근데 얘가 수렴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지? 얘가 반드시 수렴하려면 그 조건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죠? 맞아, 틀려. 틀리지. 만약에 R이 1값이 된다면 이거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그럼 이 무슨 말인지 봤어? 여기는 범위가 이렇게 되면 얘는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R이 만약에 1이 되게 된다면 여기 R이 1이 되면 수렴을 잘못하고 있었잖아. 그렇지? 등호 안 들어간다 했지? 그래서 이 문장 틀려. 자, 그러면 이 문장 맞을까?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도 수렴합니다. 사실 이거 맞다고 해서 그렇지. 맞는데 등비 수렴도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이게 수렴한다는 것은 R값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의미가 되고 얘가 수렴한다는 것은 R값부터 R값의 범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의미니까 이 문장을 맞게 되는 거지. 괜찮죠? 포함하기가. 자, 그럼 밑에도 한번 보자. 이거 아까 전에 틀렸다고 했었는데 지금 한번 써볼게. 이게 수렴한다는 의미는 R값 범위가 마이너스부터 1까지라는 소리가 된다. 그렇지? 얘가 수렴한다는 소리. 이거 공비 얼마라고 했지? R제곱이라고 했지? R제곱이 그렇지? 그렇지? 이 문장이 맞느냐라는 문장이 드는 거야. R값이 마이너스부터 1까지면 R제곱은 항상 여기도 사실은 여기다 마이너스를 쓰는 게 맞겠지, 그치?
음수가 될 수는 없지만 이거 있는 모든 수가 알제곱이 항상 마이너스부터 1까지 있어? 맞지? 이게 맞는 문제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냐면 등비급사 문장이 나오잖아? 그러면 R값의 범위를 무조건 살펴봐야 된다는 소리야. R값의 범위에 포함 관계를 살펴보고 우리는 그것에 진입 판정을 한다. 푸는 법은 완전 다른 거야. 뭔 말이겠어? 자, 그럼 좀만 더 연습 한번 해볼까? 됐나요? 해. 한번 연습해보자. 분비수열이야. 얘들아, 원래라면 이거 맞아 틀려? 원래라면 틀린 문장이야. 그치? 왜냐면 리미트 A이 수렴하더라도 시그마 A는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 원래는 틀린 문장이야. 그래서 이거 항상 밑줄 그라는 소리. 등비 수열이니까. 자, 이 말 뜻은 이게 0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사실 이게 그냥 만약 수렴한다고 말만 나왔으면 이것도 틀렸다고 했었지. 방금 전에 했었잖아. 그치? 근데 0이 된다고 했으면 이것은 어떨까? 0이 된다고 했을 때 결국은 당연히 알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가는 게 있지. 그치? 그렇게 되면 0이 될 수가 없어. 안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마이너스 1부터 알값의 범위 1이 되는 게 당연히 맞고 이게 0이라고 했으니까 등호가 말이야. 등호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 문제냐. 이게 만약 0이라는 문장이 없었으면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런데 0이라는 문장이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생각해봐. 만약에 첫 장은 0이 아니래. 근데 공비가 만약에 1이 됐어. 그럼 A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A는 0이 아니래. 그치? 그럼 얘가 0이 될 수가 없잖아. 즉 공비가 1이 될 수가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거기 밑줄 긋고 써놔. 등비 수련제 리미트 A는 0이다? 그러면 공비가 1이 될 수가 없다는 소리야. 첫 장이 0이 아니니까. 뭐만 얘기했어? 그럼 이 문장이 맞게 되겠지. 그치? 아까 전에 틀렸던 이유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서였었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문장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입 판정이 이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죠? 여기도 이제 수렴 조건이 마이너스 1부터 R값이 1 이렇게 됐으니까. 자, 니은을 보자. 급수 시그마 A이 수렴하면 AN제곱도 수렴한다. 자, 등비급수는 항상 R로 본다고 했었어. 그럼 여기가 수렴한다는 의미는 마이너스 1부터 R값이 1 이런 식으로 된다는 의미가 되지. 그치? 이것의 수렴 조건에 필요 충분 조건 있잖아. 완전히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R제곱값이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가 되느냐는 문제가 있지. 얘이면 얘가 맞느냐고 물어보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렇죠. 그럼 얘도 맞는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 이것도 아까 전에 나왔던 문장이거든? 뭔 얘기하지? 그치? 그래서 어떤 애들이 잘 가. 등비급사 나오는 순간 R값의 범위로 생각해서 문제가 푼다는 거야.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 앞에서 진입한 것보다. 발산이 발산이지, 그치? 우리 수렴은 R값의 범위를 확실히 알거든? 근데 발산은 R값의 범위를 잘 몰라, 그쵸? 되게 복잡해, 그치? 그래서 이거 뭐 사용할까? 핵심적인 두 글자. 발산이란 단어가 나오면 싫어. 뭐 사용할 거야? 뭐 사용할 거야? 발산의 반대말은 뭐지? 수렴이잖아, 그치? 이 문장 좀 바꿔줘야 돼. 명제에서 무슨 개념? 이 명제가 맞으면 확실히 또 맞는 명제도 있지, 그치? 뭐? 대우를 써야 돼. 그래서 이 문제 발사형 단어라는 순간 무조건 다 바꿔줘야 돼. 수렴값만 아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문장은 n이 1부터 무한대 1까지일 때 a, 2n이 수렴하면 시그마 an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것도 수렴하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잖아, 그치? 그래서 대우 문제 진입 판정에서 항상 문제에 두고 있어야 돼요. 발사에 들어가는 순간 대우를 쓴다. 한번 물어보자. 얘는 R제곱 값이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면 수렴하게 되지, 그치? 공비는 R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R값이 1하고 마이너스 사이 되느냐라고 그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R제곱이 마이너스라고 1 사이면 R값은 마이너스라고 1 사이다가 그치? 근데 이거 없잖아. 여기는 어떤 R값을 뽑더라도 항상 마이너스라고 1 사이가 될 거겠지. 그래서 얘가 수용을 하게 될 것이다. 얘가 만남자이면 얘도 만남자이고. 끝났어? 야, 그럼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103페이지. 나이트생에서 적당하게 쭉 할게요. 미국 들어가려면 전까지. 다음 수업은 화요일이네요. 화요일 30분. 태빈이는 숙제 그거로 요거까지만 해야 알았지? 다음 시간에 줄게. 자, 수고했습니다.